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 넘는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고 또 미국 내 확진자가 2달 만에 가장 최저치로 떨어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추이와 미중 갈등 상황 그리고 이번 주에 열릴 잭슨홀 미팅 등에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해외 선물의 신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분석과 또 매매 전략들 가득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김정철, 김재준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두 분 함께 모셨는데 먼저 김재준 해설위원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회가 이제 진짜 막바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순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해서 끝까지 아마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엔 김정철 해설위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의 4강전 첫날이 지났고 이제 둘째 날인데요. 약간 어느 향기가 나냐면 시즌 1의 4강전 향기가 납니다. 시즌 1의 4강전 정말 치열했거든요. 한 10만 원, 20만 원 차이로 전부 다 등락이 바뀌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 4강 네 분이 네. 첫날 전부 다 수익을 거뒀고 네. 그러면서 상당히 격차도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네. 저희 중계하는 저희는 참 재밌고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당사자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치열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 한번 시청자분들이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하나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4강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2거래 1차인데요. 4강전 진출자들이 어제 거래에서 모두 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3거래일 동안 얼마든지 또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음봉양봉 퀴즈 먼저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막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네요. 지금 13초, 15초가량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양봉 예측하시면 1번,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정답자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만 원 상품권 그리고 무료 리딩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10시 4분까지 받도록 하고요. 10시 5분에 완성되는 봉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5분 봉 기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은 1번, 음봉은 2번입니다. 저희 두 분의 해설위원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음봉양봉 퀴즈의 달인. 네. 어떻게 보세요? 달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최근 전적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 전적이 한 32승 한 7패 정도, 6패 네, 정도. 그 정도면 달인이죠. 아닙니다. 그 정도 달인은 아니고 지금 시간 끌어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음봉입니다. 음봉. 장이 이제 좀 많이 누웠죠. 누운 상태고 현재 지금 크게 변동성은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나스닥 이제 미 증시 개장할 때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음봉입니다.
음봉이요. 네, 달인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어둡지 않게 차트도 못 보면서 이렇게 네.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 달인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네,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현명하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 준 차장님 모두 다 음봉을 예측하셨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번 양봉, 2번 음봉입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현재 선물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9% 상승입니다. 3,441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1% 하락세입니다. 11,62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1.41% 오름세입니다. 43.2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3% 상승입니다. 1.182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까지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빠르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의 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증시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가야겠죠.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일에 취소됐던 미중 고위급 회담이 어제 다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미 무역 대표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협상 대표단들이 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난 1월 달에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이행 상황과 앞으로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협상단들이 무역 합의의 진전을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그리고 강제기술 이전 같은 아주 중국 측에서 예민하게 따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양국 간의 협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 역시 이날 전화 통화를 두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이뤄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가 상승 기조가 전체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에는 어떻게 이런 이슈들이 작용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도 올해와 내년에 경제 전망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닐 시어링 전문가가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전문가인데요. 백신이 올해와 내년에 경제 전망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추측하는 건 틀렸을 수 있다라면서 이 경제가 정상화하는 과정은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데 달려있지 백신이 개발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찝었습니다. 만약에 백신이 개발된다면 물론 코로나에 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고 경제 정상화의 핵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백신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리고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분배가 어느 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지느냐,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슈가 백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고요. 실제로 많은 제약사들에서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는 있지만 부작용이 완전히 없는 그런 치료제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FDA가 혈장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이 증시에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조금 부양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백신이 지금 개발 중인 과정에서 증시가 선반영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수가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하루 7만 명 등 확진자 수가 폭등세를 이루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2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면서 2달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34,56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말에 발생한 4만 4천 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총 확진자가 570만 명이고 사망자는 17만 7천 명까지 기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보통은 주 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확진자가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이 지나야지만 계속해서 이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거 사망자 그래프인데요. 사망자 그래프가 3월이나 4월쯤에 확 증가를 했다가 지금은 좀 줄어든 추세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연하게 눈에 띄는 감소 추세는 아니고요. 이거는 확진자 그래프입니다. 확진자 그래프도 보시면 이때 7만 명, 6만 명까지 급증할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이 앞으로 감소 추세가 나타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플레이스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확 줄어든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미국 내 확진자 수도 제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실질 금리가 바닥을 칠 조짐이 보이면서 금의 인기도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8월 초까지 강한 상승을 보이던 골드가 다시 1,93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1,937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의 최대 ETF 상품인 SPDR 골드 쉐어즈가 7월 달에 금이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7월 달에는 총 37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ETF 상품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이 좀 하락했던 8월 초부터 저번 주까지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 ETF 역시 환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와 실버 시장에 앞으로 좀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보통은 실질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실질 금리가 현재 마이너스 1% 부근에서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니혼게이저의 신문이 실질 금리의 하락세를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금을 사들였던 그런 장세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난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금이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실전 투자 대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 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박노주 트레이더, 프로핏 트레이더, 성원 소장 트레이더, 캡틴 트레이더가 4강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4강전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주간 수익금 196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151만 원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3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 82만 원, 4위는 캡틴 트레이더가 59만 원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 누적 수익금 순위입니다. 1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3,290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캡틴 트레이더 660만 원입니다. 3위 프로핏 트레이더 540만 원, 4위는 맥스 트레이더 440만 원, 5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 24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누적 수익률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캡틴 트레이더 60.61% 달성하면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21.96%, 3위는 맥스 트레이더 17.67%, 4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 6.02%, 5위는 설화 트레이더 5.37% 달성 중입니다. 네, 금일 수익금 상위입니다. 1위는 박진서 트레이더 1,13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황금연무 트레이더 1,050만 원, 3위는 프로핏 트레이더 196만 원, 4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151만 원, 5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 82만 원입니다. 네, 오늘의 MVP는 오늘 가장 많은 수익금을 기록한 박진서 트레이더입니다. 1,136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현재 현황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바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엘리어트 파동과 하모닉 패턴의 달인 성원 소장 트레이더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매매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추세 추종 알고리즘 냉철하고 완벽하게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명의 트레이더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들 만나보기 전에 현재 또 게임의 진행 상황 또 저희 해설위원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강전 진출자들은 모두 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당일에 가장 많은 수익금을 낸 트레이더 박진서 트레이더 1,1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황금연무 트레이더도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정말 치열한 포인트 첫 번째는 이제 4강인데 4강에서 이 네 분이 네. 수익금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네 분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심지어 치고 나간 분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손실로 쭉 초반부터 좀 틀어진 분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네 분이 끝까지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마침 또 황금연무 트레이더와 그다음에 박진서 트레이더마저도 수익을 크게 거두면서 이제 이 두 분도 누적 수익 리그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하면 이제 또 누적 수익금도 바뀔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럼 누적 수익률 쪽도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막판에 정말 복잡하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자체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올라왔다가 사실 이제 어제부터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주식 분할이 애플하고 테슬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뭐 그밖에 뭐 치폴레부터 해서 전부 다 아마존부터 해서 지금 전부 다 주식 분할 이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갈까 이런 부분들에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쉬지 않고 가진 않거든요. 분명히 일정 부분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일이 지금 급등 중인데 제가 네. 이거 지금 얘기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네. 이제 미국은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해상 유정하고 이제 그다음에 정제 시설도 네. 아마 가동을 중단할 것 같은데 제가 볼때 이 올해가 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 태풍이나 네, 네. 이 올해는 그냥 2020년은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재난 영화다. 아, 맞아요. 거의, 예. 거의 좀비 영화, 재난 영화, 호러 영화를 합쳐놓은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네. 2020년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기억에 남을 때 해외 선물 차트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정말 평생에 도움되는 차트가 나오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면서 크루드 오일이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루드 오일의 승부를 좀 생각했던 프로핏 트레이더나 상방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시면은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네,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나머지 이제 골드나 나머지 종목들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하고 누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지만 잭슨홀 미팅 예전과 달리 화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예전에 이제 다보스 포럼하고 잭슨홀 미팅이 좀 다른데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뭐 경제 관료들 해가지고 관료뿐만 아니라 뭐 유명하신 뭐 CEO부터 해가지고 우르르 참가해요. 우르르 참가해서 다들 모여가지고 딱 코로나 걸리기 딱 좋거든요. 근데 올해 안 하거든요. 올해 다보스 포럼도 없었고. 잭슨홀 미팅은 중앙은행 총재들만 모여서 주로 그렇죠. 하고 재무부 장관이나 근데 여기서 한국은행 총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원래 보통은 한국은행 총재님 가시든지 아니면 부총재님 가시든지 하거든요. 저희 네. 우리나라도. 근데 못 가죠. 이런 경우. 근데 그래서 영향력도 좀 적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지표가 신규 주택 네. 지표가 나오죠. 지난주에 그렇죠. 기존 주택 판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서프라이즈 나온 이후 봤더니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면 코로나 너무 자주 걸리니까 교회에 나가 살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주택 판매가 잘 나왔는데 네, 그럼 네. 과연 신규주택 판매까지 잘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시장이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교회로 많이 다 퍼져서 좀 살아서 좀 집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바람까지 같이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일 가격이 지금 한 10시 정도를 기해서 좀 많이 솟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장에도 사실 허리케인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도 좀 그런 재료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 차장님은 혹시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오늘 시장도 뭐 이때까지 패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에 네. 대한 약간 진정세라든지 약간 회복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은 그동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약간 전통주, 경기 민감주들이 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랐고 나스닥이나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종목들은 약간 뭐 그 고점 밸류에이션 뭐 이런 논란 때문에 네. 조금 둔화세를 보이는데 오늘도 뭐 그런 양상은 똑같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 그 김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허리케인 시즌 왔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벌써 뭐 폐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 차질이 뭐 하루에 최소 100만 배럴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 생산량의 한 10% 정도는 이상되는 수치니까 이건 확실히 좀 유가에는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또 올해 뭐 겨울에는 또 라니니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또 가스 뭐 천연가스 이런
이런 쪽에 약간 네. 수요가 조금 더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땐 달러 이슈라고 보는데 네. 일단 지금 달러가 좀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제 뭐 이 정도 들어와서 지금 유럽 쪽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가파르거든요. 지금 네. 뭐 오늘도 뭐 프랑스 뭐 세계 최대 누드비치인가 거기서는 뭐 150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계속 검사 중이고 네. 안 그래도 스페인 쪽이나 뭐 독일 쪽도 지금 확진자가 또 증가하는 추세라 유럽 쪽에 약간 유로존의 그 유로화 쪽으로 조금 약세가 조금 진행되고 이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조금 약세를 받아왔던 달러가 조금 이제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 시점에서 하필 또 유로가 약세로 가는 바람에 조금의 상승세가 며칠은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조금 여건이 조성된 것 같아서 달러의 움직임을 조금 봐야 하실 것 같고 네. 지금 뭐 아까 캐스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쪽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 멈출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계속 뭐 부채 비율, 뭐 선진국들의 부채 비율이 뭐 GDP 대비 128%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채 비율이란 게 상한이란 게 없잖아요. 네. 150%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상한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사실 부채 비율 뭐 이런 거는 사실 걱정은 지금은 아직 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 여전히 그냥 지금까지 계속 왔던 패턴대로 뭐 이렇게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상승하고 또 약간 위험한 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증가되면 또 사실 지금 빵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그래서 아직도 미국의 증시는 더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또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두 해설위원들이 좀 짚어드린 내용들도 함께 좀 지켜보시면서 오늘 또 매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트레이더부터 그럼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성원 소장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또 이 4강전 첫날을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상황은 어떨까요? 예, 오늘 지금 현재 지금 고위드 지금 진입 중에 있고요. 네. 진입 고위드 중입니까? 지금 매도 네. 쪽을 네, 매도를 적정입니다, 좀 이제 노리고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골드는 일단 지금 매도 쪽을 좀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아직 진입을 안 하셨을까요? 대기 중이실까요? 아니요,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 네. 현재 수익 중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요, 지금 손실 중입니다. 아, 손실 중입니까? 약 손실, 네. 약 손실 중입니다. 네, 약손실 중이시구나. 네. 그럼 골드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그 고위드 지금 제일 주요한 어떤 지지 라인이 한 1929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라서 1929가 좀 붕괴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네. 1929가 붕괴가 되게 되면은 한 1879 정도까지는 매도 쪽으로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 1900선 근데 이제 그 아래까지. 1928에서 계속 지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일단 뭐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골드는 좀 매도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점, 1929선이 무너지면 1879까지도 하방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전해주셨는데 김정철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지지 라인 잡아놓은 것도 네. 좀 비슷비슷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골드, 제가 볼 때는 그 성호 선생님이 네. 승부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4강은 좀 치열하게 해보겠다라는 약간의 선전포고네요. 왜냐하면 성호 선생님이 어제 이제 사실 캡틴 트레이더가 조금 더 수익금이 작아서 한 4위, 그리고 성호 선생님 3위인데 네. 2위, 1위하고 격차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원래 성호 선생님이 맞아요. 일평균 수익금 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루면 다 역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승부를 약간 던지신 거죠? 원래 골드 잘 안 하시지 않나요, 원래? 예. 네. 그래서 지금 1929 자리가 네. 저는 조금 아까 좀 붕괴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진입을 했었는데 아, 조금 반등이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약간 좀 난감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승부수를 지금 좀 던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제 붕괴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또 다른 상품들은 뭐 보고 계실까요? 뭐 다른 거는 지금 현재 나스닥은 별로 좀 볼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나스닥은 지금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유로 정도겠네요. 유로 그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금부터 만약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네. 잠시만요.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좀 돌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18
18574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로는? 이따가 한 18574 정도까지는 매수 쪽으로 좀 네. 대응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유로가 아까 한 10시부터 유로도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진입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조금 눌려줬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좀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쪽으로 진입을 네. 해서 1.18574까지 좀 보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준 차장님 질문 있으실까요? 골드를 그러면 지금 매도로 하신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도로, 골드는 그럼 지금 고점이니까 이제 하락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네. 아직도 골드 저는 1,500 만약에 50이 깨지면 네, 네. 계속 마이크로로 매수를 할 생각, 그러니까 가상으로 네, 네, 네. 가상으로 네, 트레이딩을 네. 한다면은 매수를 할 생각인데 그러면은 1,900도 깨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지. 1929가 지금 현재는 저는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929가 만약에 붕괴가 되게 되면 아마 1830선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좀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좀 박스 구간을 벗어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차 1970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저 역시도 매수 쪽으로 다시 스위칭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1930포인트에 그 1930달러에 네. 제가 사실 저도 그 지지라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잠깐 깼습니다. 언제냐면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20시 15분, 9시 15분에 네. 잠깐 깼거든요. 네. 거의 깨진 흐름이었는데 이걸 되돌렸어요. 아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때 한번 승부수를 딱 던지신 것 같아요. 성선생님께서. 그래서 예, 저도- 맞습니다. 네, 네. 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요거 깼으면 후루룩 밀릴 가능성도 그쵸. 있었는데 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예. 네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점에 지금 1925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꼬리 달고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지지선이 지금 상당히 좀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지를 받느냐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로는 또 매수 쪽으로 지금 전략을 들고 계시고 나스닥은 오늘 장에서는 조금 볼 게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 네, 근데 지금 약간 유로 자체도 네. 이제 그 다음 자리까지가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달러에 골드 유로가 같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약간 달러가 밀리면 유로 골드 올라오고 하는데 네. 약간 반대로 이제 반대로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은 그 달러 영향을 좀 골드는 덜 받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최근에 거의 좀 달러 영향을 잘 안 받고 있긴 했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도 약간 그렇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는 지금 뭐 82만 원 정도 또 당일 수익을 기록을 하셨고 지금 4강전에서 3위, 하루 트레이딩으로 3위 지금 위치해 있는데 어제는 주로 또 어떤 상품에서 수익을 내셨을까요? 어제도 골드랑 나스닥이랑 잠깐 좀 진입을 해서 그냥 슈팅이 나올 때 한번 진입을 해서 그냥 수익 짧게 좀 내고 나왔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은 아마 지속적으로 또 제가 보는 사실 나스닥 고점이 아마 11760 정도 부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차 한 번 정도의 또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좀 눌림 구간이 있어서 이 눌림이 좀 끝나야 좀 네.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나스닥은 고점 11,760선 정도를 보고 계시고 지금은 좀 눌림 구간에 있다. 현재 눌림이 끝나야지 다시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뷰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성우 사장 트레이더 지금 여기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진행 상황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캡틴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캡틴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4강전 지금 전 트레이더가 모두 다 수익을 냈습니다. 캡틴 트레이더의 어제 트레이딩은 좀 어땠을까요? 어제는 이제 제가 제 풀에 좀 이제 가슴이 졸여가지고 좀 일찍 청산을 해버렸는데 어제 지금 나스닥 이 시점 어제도 11,600 시점에서 이제 더 돌파가 되냐 마냐 이 느낌
요거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제가 청산을 해버리고 내일 좀 보자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11,700까지 역시나 돌파를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자리가 없고 나스닥을 좀 더 볼 생각이기는 한데 지금 115992 자리가 지금 또 지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한 번 더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11550까지 또 한 번 또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로 한 번 또 잡아볼 거고 그다음에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저도 일단은 신고가를 한 번 더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11536짜리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또 매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나스닥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뷰를 일단 갖고 계시는데 현재 592선 지금 자리네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좀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지면 550선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만약에 11,536선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좀 매도 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전략까지 지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상품들 갖고 계시는 거 있을까요? 지금 일단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원래 네. 오일을 좀 들어갈까 했었는데 네. 매수로 보고 계시죠? 42.31에 들어갈까 30에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30에 대기를 해놨는데 한틱을 안 주고 올라가 버렸어요. 한틱 안 주고 그러네요. 올라가 버려가지고 네. 일단 오일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어. 지금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틱이 아쉽네요. 42.31까지 찍고 바로 좀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좀 아쉬운데. 자, 근데 지금 어제 사실 저희 4강전 트레이더들 중에 다른 분들은 모두 연결을 했고 우리 캡틴 트레이더만 저희가 어제 못 만났잖아요. 혹시 어제 방송 다른 트레이더들의 이 수익 상황을 좀 보셨을까요? 아니요. 어제 밤부터 오늘 오늘 아침까지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방송이나 이런 것도 잘 못 봤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일단 어제 다른 트레이더들의 수익 상황은 좀 같이 확인을 못한 상황이고, 자, 그럼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4강전 지금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이제는 한번 좀, 크게 한번 좀 움직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한번 네. 좀, 굵직굵직하게 한번 또 들어가 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수익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4명의 트레이더가 충분히 좀 승산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까지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캡틴 트레이더님 포함해서 전부 다 하던 대로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일 하루에도 뒤집을 수는 다 있거든요. 충분히. 그쵸. 그리고 이 4강전이 네 분의 일평균 수익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루에도 다 역전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참 오늘 만약에 아까 그 오일이 잡혔다면 네. 아마 캡틴 트레이더님이 그러면 아마 컴퓨터 껐겠죠? 그렇죠? 더 이상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오일 부분도 일단 있었어요. 44불까지, 44불 넘어가는 것까지 좀 볼 거기 때문에 꺼버렸을 것 같아요. 아까 잡혔으면. 사실 좀 길게 보고 계셨었는데 네. 자, 이 부분이 좀 약간 그 승부 포인트였다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3일째까지 됐는데 네. 격차가 많이 안 줄었어요. 그러면 정말 안 해봤던 종목도 움직인다면 들어갈 생각이십니까? 거래량만 받쳐주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만 받쳐준다면 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좀 지어짜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참 괴롭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대회 이 맞아요. 막판에 정말 내가 그냥 트레이딩 할 때는 전혀 이 자리 할 필요 없는 자리인데 대회를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다 이거. 그쵸? 진짜 참 맞습니다. 룰이 잔인합니다. 잔인한 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저희는 또 사실 잔인하기는 네. 하지만 저희는 보는 재미를 재미가 얻잖아요. 있죠. 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좀 4강전에서는 승부를 좀 걸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나스닥 일단 좀 보고 계시고 오일은 사실 한틱 차이로 좀 놓쳐서 아쉬운 상황이고 남은 시간에는 또 어떤 상품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나스닥 골드 오일 이렇게 세 가지만 계속
지금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려고 제일 많이 움직이고 또 제일 많이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네. 요 세 상품 위주로만 조금 일단은 먼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골드가 생각을 지금 합니다. 밀리고 있어요. 엄청 밀리고 있는데 이러면 또 성우 사장님이 추가로 또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그러네요. 부분이 좀 이제 또 다른 트레이더분들의 압박이 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트레이더에 말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둘째 날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말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사실 좀 오히려 이 수익금 차이가 적기 때문에 다른 트레이더들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전에 이제 포지션을 다 공개하다 보니까 4강전에 다른 트레이더분이 뭐 들어가면 그냥 똑같이 따라서 들어가요. 들어가고. 근데 그거를 이번에 없애기 위해서 포지션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너무 힘드실 건데 그래도 이제 본인 트레이딩으로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너무 따라하기 트레이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네. 룰을 수정했다는 거 그 부분 좀 공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캡틴 트레이더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미증 씨가 개장을 했네요. 개장 상황 저희 같이 확인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지금 혼조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와 S&P 0.1%가량의 상승, 나스닥은 0.28%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2% 상승입니다. 3,431.5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4% 하락세입니다. 11,585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85% 오름세입니다. 43.4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6% 상승입니다. 1.18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까지 함께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규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S&P가 플러스권에서 나스닥은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도 개장할 때 장 초반에 사실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을 올려 세웠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다우가 1.35% 어제 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스닥은 장 초반의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한 채로 0.6%가량의 상승으로 어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약간 그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권으로 일단 출발을 했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면서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웨신센터를 먼저 연결해서 현재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9% 상승해서 28,36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어제 3,4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는데 오늘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0.07% 상승해서 3,43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0.14% 하락해서 11,364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보합권에서 멈추어 있는 걸 보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맞불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다우존스 지수 역시 80포인트가량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상승의 기조에는 위중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변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이 미국 무역 대표부가 논의를 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을 제가 외신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상방에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와이드의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마크 하켓이라는 전문가가 현재 이 경제 방향과 코로나 안정세를 봤을 때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신호로 지금 보고 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현재 증시 기대감만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철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루드 오일의 상승세가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4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개장과 함께 지수 선물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개장 후에 S&P는 약간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뺐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그 자리에서 좀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관련돼서 약간 외신에서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중국이 태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베이다이어 회의가 저도 좀 중요했다고 보고 있는데 네. 베이다이어 회의가 원래 어떤 회의냐면 몰래 하는 회의예요. 네. 공산당 그 자기들끼리 해먹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공산당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막 자기들끼리 회의해요. 네. 그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뭐 정책 결정하고 뭐 13억 인구들은 별로 상관없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 회의 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파가 3개가 있어요. 네. 공산당 계파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자당, 두 번째 뭐 시진핑 현재 집권하고 있는 게 태자당이고요. 그 다음에 샹하이방, 그 다음에 공청단, 공산당 인민청년단 이렇게 3계파가 있는데 원래 이 등소평이 이게 물러날 때 각 정권을 돌아가면서 하게끔 이렇게 구도를 짜놨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이번에 시진핑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내가 장기 집권 하겠다는 식으로 했던 건데 그랬더니 이 다음 순번이었던 후진타오가 지명하는 공천단의 후천하라는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16살 때 베이징 대학교를 들어가요. 이분이 거의 뭐 천재입니다. 중국 4대 네. 천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거의 진짜 슈퍼 천재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 원래 돼야 되는데 이분을 지금 시진핑이 안 밀고 자기가 장기 집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 때 엄청난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용태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중국이 약간 좀 뭔가 내부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약간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약간 봉합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개인적으로 그런 독재 정권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진핑 주석은 일말에 약간 리커창 총리 물러나면 이제 후천화를 그냥 넣어서 그냥 거기다 완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총리로만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부분들 중국 내부에 약간 그런 갈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역사 보면 공산당 역사 보면요, 네. 이 세 개의 계파가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정말 예전에는 거의 전쟁 직전까지 내전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베이징에서 탱크 한 수백 대 모아놓고 거의 붙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여기 또 중국의 역사까지도 네. 한번 짚어드렸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캡틴 트레이더 좀 계속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틴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개장 상황 확인하고 지금 돌아왔는데요. 나스닥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선이 592선이었어요.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사실 아까 저희 뭐 연결할 때랑 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개장 후에 좀 움직임이 있었지만 거의 다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이 나와야지만 이제 좀 자리가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스닥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보유 중인 포지션은 아직 없으세요? 네네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나스닥 골드 5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5일은 사실 아까 매수를 놓쳐서 이미 지금 오늘 많이 상승을 해서 그런 상황 얘기는 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혹시 다른 뭐 전략은 더 안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5사 자리까지가 이제 제가 보던 맥심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5사 자리까지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단 5, 7 자리까지 와줬고 만약에 5사 자리를 재차 강하게 돌파를 해줄 시에는 일단 44.40 정도까지도 44달러까지. 가능성은요. 네. 44불까지는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뭐 한 2달 좀 안 되게 정도 이제 박스권 얘기하던 네. 43불을 이제 확실하게 이탈이 나오는 시점이기는 하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5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가 계속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44불이든 45불이든 50불이든 이렇게 네. 밟고 딛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반짝반짝 움직임이다라고 정도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 차장님은 혹시 오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만약에 오일을 거래한다면은 네. 43불이 되면 무조건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40에서 43불의 박스권을 네. 이게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허리케인이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거의 네네. 뭐 같은 경로로 동시에 지금 일주일 차이로 지금 뭐 온다고 해서 이런 약간 예외적인 것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오르는 거지 이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저는 뭐 이런 허리케인 이슈 때문에 한 0.5에서 1불 정도 더 높게 잡고 44불이나 43.5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저도 비슷하게 네. 게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코스트 푸시 요인인데 이건 분명히 허리케인은 코스트 푸시 요인이고 사실 디맨드가 그러니까 수요가 좋아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어차피 허리케인 있으면 어차피 밖에 또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허리케인 끝나면 또 복구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약 한방 단계에 있어서 저도 결국은 네. 약간의 박스권인데 약간 레벨이 살짝 올라간 박스권 약간 이렇게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의견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한 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성훈 소장 트레이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소장 트레이더님.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성훈 소장 트레이더님. 네. 네. 자, 다시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했는데 지금 트레이딩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골드가 궁금합니다. 골드 어떻게 되는지. 네. 아직까지 그 1929짜리까지 좀 지지가 좀 센 지지가 네. 발생을 해서 아직까지는 뭐 수익은 없고요. 네. 아직도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붕괴되기를. 아, 약간 손실폭을 좀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손실폭은 좀 많이 줄었는데 네. 이게 붕괴가 안 되면 그냥 컷하고 재차 다른 종목으로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지가 상당히 강하네요. 제가 네, 봐도 상당히 네. 아까 순간적으로 아까 방금 하방 뚫린 줄 알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걸 또 28선까지. 다시 또 지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지지를 계속해서 좀 확인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아까 진입하신 그 자리에서 계속 좀 보유는 해보는 전략이신 거죠,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일단 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지수 선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스닥을 저는 이제 이게 여기서 지금 현재 좀 많이 흔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네. 흔드는 폭이 지금 현재 지지가 발생하고 있는 뭐 11574 정도 네. 예, 이 자리에서부터 근데 그 지금 11632가 돌파가 될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 662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큰 변동성을 어떻게 뭐 그 갖고 간다 그 어떤 추세를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현재는 그냥 조정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좀 흔들 것이다. 예, 좀 상하로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진입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나스닥 지금 좀 많이 흔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진입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지금 만약에 632선을 돌파하고 간다면 더 올려 세울 가능성도 있다. 662선까지도 상승을 할 여지는 있다라는 전략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이야기 있을까요? 김정철 해설위원. 네, 일단 뭐 나스닥 같은 네. 경우도 사실 근데 이게 고점 부담에서 약간 조금씩 그러니까 워낙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네. 한 번 정도는 문제 한번 밀어줄 타이밍이 된 것 같긴 한데 잠깐의 조정이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 나올지 과연 이거를 맞아요. 어떻게 이게 노리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쵸. 예를 들면 뭐 어제도 프로핏 최현재 대표도 매도를 노렸고 네. 그 다음에 박노준 대표도 박노준 매도를 대표도. 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그러니까 어제 수익금 좀 많았던 이 두 분은 아마 여기를 계속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제 와서 막 전략을 크게 바꾸거나 하는데 부담이 네네. 되거든요. 약간 그쵸. 3일 내에 하기에는 그래서 약간 이 부분 타이밍에서 어떻게 이제 송원상 트레이더님이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이런 트레이딩 할 때 어떻게 이걸 전환시켜서 본인의 수익금을 좀 높여가느냐 이 싸움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게요. 지금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방을 노려야 될 것 같기도 싶기도 근데 한데. 그렇게 큰 한 방은 사실 노릴 필요가 없는 게요. 그냥 계약수 제대로 넣고 눈 감고 뜨면 바뀝니다. 이거. 그쵸, 이 그쵸. 순위 눈 감고 뜨면 바뀌는 약간 그 정도 수익금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아직까지 네 분 다 가능성이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훈 소장 트레이더는 또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트레이더들 다시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2명의 트레이더 만나봤는데 지금까지 좀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박노희 대표 트레이더가 연결 안 했다. 네. 이거는 궁금해요. 약간 네. 심리전. 저한테 엄청난 심리전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전인데 나머지 트레이더분들이 네. 심리전 휘말리지 않을지. 네. 오늘은 보통 원래 이 정도면 수익금도 어제 괜찮았고 연결했어야 되는데 그쵸? 약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약간. 네, 춘차장님은요? 근데 진짜 저도 박노주 트레이더 분이 이제 안 나와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분이 진짜 꾸준하게 계속 수익 내셨던 되게 그쵸.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별로 흔들림도 없으신 것 같고 표정도 뭐 그렇게 막 크게 변화도 있으신 것 같지 않아서 맞습니다. 네, 이분이 조금 위험한데 진짜 왜 갑자기 안 나왔을까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그 4강 출전자들 보면 진짜 수익률의 그 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네네. 이 정도는 진짜 언제 바뀔지 모르는 수익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긴장 놓치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박노주 트레이더가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일지 2부에서 저희는 또 이어서 다른 트레이더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